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쌤입니다. 오늘은 교습소나 공부방 창업 오픈하셔서 반드시 피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제가 기록해 봤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주의해야 할 것들 꼭 숙지하셔서 창업 오픈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자영업자들 폐업률이 80%가 달았다고 하는데 열에 한두 곳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폐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랜 가지도 않고서.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기본기를 잘 구축해서 오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픈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원장님들이 한 달 무료 또는 2주 체험 무료 그리고 이벤트성 선물 이런 걸 주거든요. 근데 저의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절대로 그것이 하나 도움이 안 됐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한 달 무료라고 해서 일단은 광고를 하잖아요. 저는 초기에는 그런 광고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들이 늘 들쑥날쑥 나가고 들어가고 또 다시 태어나고 입회하고 이게 그냥 늘 있는 일이니까.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광고를 무료 한 달 수업을 해서 이제 전단지도 하고 뭐 자석 스티커도 하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화가 단 한 통도 안 왔습니다. 네, 단 한 통도 안 오고 저도 자존심도 상했지만 그 고객들 즉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 되면 저렇게까지 할까 이런 마음이 제가 그거를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교습소의 그 학원의 질을 좀 떨어뜨리는 시선으로 볼 확률이 높아요. 얼마나 안 되면 이 정도까지 하려고 하지?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광고하지 않고요. 이제 과거에 뭐 닌텐도 중국산 이제 게임기잖아요. 그런 걸로 주고 무슨 뭐 패드도 좀 중국산으로 했는데 그렇게 입회한 아이들이 수명이 그렇게 짧다라는 것 또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온 아이들은 부모님들도 그냥 뭐 한두 달 그 이상은 생각을 안 해요. 네가 이거 받았으니까 한 요런 정도 하고 하나라도 나한테 부족하거나 내 부모님의 니즈에 원하지 않으면 그냥 넌 언제든지 그냥 딴 데 돌릴 거야. 그렇게 매니아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오픈해서 여기서 오픈해갖고 제일 처음에 온 학생이 상담을 하겠다고 학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중 전문이니까 그냥 쉬운 마음으로 받았죠. 그런데 이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요. 우리 그 교습소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프랜차이즈 받고 있었거든요. 다른 프랜차이즈를. 그때 당시에 나올 수 있는 커리가 없었어요. 즉 학생이 너무나 우월했었어요. 상담을 받으러 온 제일 첫 번째 학생이었는데. 그래갖고 저도 너무 당황을 했고요. 솔직히. 그리고 학부모님은 당황을 하셨나 안 하셨나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스피킹도 출중하고 문법도 탄탄히 되어 있는데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님은 이미 이제 아이가 워낙에 잘해주니까 그냥 여기저기 다 보내셨던 분 같아요. 경험이 많으셨기 때문에 가까운데 그냥 네가 시간 길에다 뿌리지 않고 가까운데 어머님도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해서 저희 교습소에 처음으로 노크를 하신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뭐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없습니다. 이 이상의 커리가 없습니다. 이런 말보다는 어머니 아이가 너무 출중한데 제 생각으로는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여기에 무슨 학원이 있습니다. 많이 안 가르쳐 줬어요. 그 학원 한 두 군데를 알려주면서 이 학원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이미 그 학원도 이제 되게 이제 원어민 선생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는 정말 좋은 선생을 만나야 합니다. 이미 기본기를 뛰어넘어서 그 정도 실력 있는 아이들이, 저도 지금 여기서도 한 곳에서 오래 했는데 그런 학생을 여지껏 못 봤어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처음으로 입회, 그러니까 등록하겠다고 온 상담 학부모님이 아이의 수준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상담자가 이제 학부모님이 상담을 하러 오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저처럼 이런 자리에 앉히면 안 돼요. 학부모는 상담 받는 학생이랑 함께 이렇게 벽 쪽을 보고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벽 쪽을 보고 앉아서 집중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예. 근데 선생님이 여기 앉아서 이제 학생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모든 학생들을. 그렇기 때문에 관리도 되고 이렇게 눈짓으로도 케어가 되는데, 학부모님은 반드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공간, 좀 분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쪽에 앉혀서 상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비가 다음은 너무 저렴하면 싸구려 취급을 합니다. 이 또한 저의 경험인데요. 학부모님이랑 아이가 상담을 받고 갔어요. 아이는 자기 친구가 여기를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학원을 옮겨달라고. 그래서 그 어머님이 상담을 받고 제가 이제 상담을 잘 했어요. 교육비도 얼마라고. 그래서 곧 입회할 줄 알았는데 아이가 안 오는 거예요. 연락도 없고 안 받으시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길에서 봤는데, 어머 너 아무개야 왜 입회 안 하니? 왜 안 다녀 학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 입에서 하는 말이, 선생님 엄마가요 교육비가 너무 저렴해서 이상하대요. 그래서 교육비가 너무 저렴하면 싸구려 취급을 하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초기 창업을 했다고 해서 가격 면에서 내가 무조건 싸게 할 거야, 이런 마인드는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운영 중인 우리 시스템은 결과가 좀 되게 빨리 나오는 시스템으로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렉스도 2개월 정도, 길어야 3개월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고학년은 이제 고학년 문법에서, 또 중학생이면 중학생에 맞는 그런 컬인데 좀 빨리 결과가 나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담이 왔을 때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잘 가르쳐 놨으니까 자랑을 하고 싶잖아요. 예, 우리 학원생 여기 몇 개월 다녔습니다. 이 정도 나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다른 받는 상담자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빠할 수 있고, 비교당한다는 느낌을 학생 입장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상담원 학부모님과 아이에 집중해서 그 아이에 맞게끔 이제 커리를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도 그 학생이 너무 잘하고 실력이 출중이 막 늘다 보니까 이렇게 자랑하려고, 우리 학원, 우리 교습소 다니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몇 개월인데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데, 보여주고 싶어서 잠깐 그렇게 보여드렸는데, 받는 상담자 입장에서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의 의도와는 달리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피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학부모님이 옮기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학부모님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가 학원에 만족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가 여길 다니고 있다. 이 아이가 그냥 때를 쓴다. 자기 친구가 여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원을 옮겨 다니려고 하는 경우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학부모의 니즈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해서 또 다른 교습소든 학원, 인근 학원을 알아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옮기고자 하는 이유는 다양하죠. 그랬을 때, 오셨을 때는 그 상대방의 이야기에 최대한 귀를 다 기울여 주셔요. 그러면 다 나옵니다. 우리 애가 몇 학년이고요. 여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학원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녔고, 이걸 어머님이 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도록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선생님이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나는 그럼 어떤 준비를 해서
아이가 지금 뭐 문법이 안 돼서 왔다. 예를 들자면 엄마가 보기에 불안하다. 이 정도로 중학교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거기에 부족한 부분만 선생님이 청사진을 두고 예, 이제 이 계절이 지나면 겨울방학이니까 겨울방학까지 또는 뭐 내년 예비 중인데 3월이 되는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구축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에 중점적으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학원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거를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여지껏 너는 뭐 했니? 우리 학원 왔으면 벌써 이렇게 됐을 텐데, 아, 어머님 참, 직설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어머님 뭐 하셨습니까? 우리 학원에 보냈더라면 벌써 문법은 이 정도 단계고, 스피킹도 이 정도로 되어 있고, 서술 영작도 이렇게 해놨을 텐데, 헛돈 쓰셨네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할 뿐이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기분도 나쁠 뿐더러, 너무 속상해요. 다 드러나거든요. 사실 이제 레벨 테스트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가 이제 필요해서 옮긴 왔을 경우 상담을 필요로 해서 왔는데 거기다가 또 엄마도 알고 있거든요. 이미 그 학부모님도 내 아이가 어디가 부족해서 온 거를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거기다가 또 돌을 하나 더 무게를 얹어주는 거죠. 우리 학원에 왔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이렇게 그런 말은 부정적인 거 피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어머니 레벨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이가 그래도 리딩은 참 잘 돼 있네요. 어휘력도 단어도 많이 구축이 돼 있네요. 잘 준비하셨는데 문법은 조금 많이 기초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커리가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지도합니다부터 이제 말씀을 이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 또는 비판하지 않기 그런 거 피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픈하면 이제 모르죠. 학생이 확 밀려올지 아니면 뭐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입회할지 여하튼 학생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났을 때 보통 학원이든 교습소든 몰리는 타임에 같이 동시에 맞물려요. 중학생들은 좀 늦게 오지만 그랬을 때는 이제 오다 가다 여기 오픈했네, 내가 한번 상담 좀 받아봐야지 하고 그냥 문을 쉽게 여시는 학부모님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빼곡히 고개만 내밀고 상담돼요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럴 때는 상황을 보시고 수업 중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좀 많이 복잡하다. 나도 정신없어. 나도 오픈하고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선생도 원장도 막 정신이 없어요. 아이들이 막 동시에 다발로 들어올 때는 절대 그럴 때는 상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업 중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연락처랑 아이 학년 남겨주시면 제가 수업 마무리하고 연락을 차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 한 명 놓칠까봐 어머님 선생님 생각에 딴 데 가는 거 아니야? 나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불안해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몇 초 안에 다 나왔잖아요. 학생이 몇 학년이에요? 연락처 적어주시면 제가 수업 끝나고 바로 연락 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도 준비할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초기 사업자거든. 나도 초짜야. 나도 준비가 덜 됐어. 지금 막 오는 애들 어떻게 핸들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기록해 주시고 이제 추후 수업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어떤 걸 갖고 질문할지 그 학년 뭐 고학년이다 그러면 이제 문법이랑 같이 예비 중 해갖고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선 상담을 길게 하지 마라. 네. 우리 땡땡 교습소 오픈했습니다. 이제 프랜카드도 걸고요. 아니면 뭐 전단지도 광고하시고요. 아니면 자석 전단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맘카페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관심도 갖지만 간을 봅니다. 네, 전화를 하시죠. 네, 거기는 어떻게 가르쳐요? 네, 뭐 교육비는 얼마예요? 일주일에 몇 번 가요? 네, 우리 아이는 몇 시경에 가능합니까?
이런 거를 다 물어봐요. 그랬을 경우에 원장님들, 선생님들은 다 오픈해서 유선상으로 잡으려고 등록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중요한 건 여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입회를 하고 안 하는 건 나중 그 부모님의 선택이지만 일단은 선생님이 다 보여드리려면 예약 상담 시간 따로 잡고요. 학생과 같이 와야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용할 때 선생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랑 갖고 있는 시스템을 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돼요. 그게 상담이잖아요. 근데 유선상 전화 왔을 때는 안 놓치려고 한 명이라도 받으려고 그 마음은 알지만 입회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다 알아. 네가 얘기하는 거 교육비도 알고 있고 일주일에 몇 번 간다며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 확률은 많이 없어요. 유선상 상담은 절대 길게 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은 초기 오픈해서는요, 의복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습니다. 의상도 선생님처럼 좀 입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퇴근 후 워킹맘들이 많다 보니까 퇴근 후 불쑥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전화해서 제가 퇴근 후가 이 정도 되는데 선생님 상담 가능합니까? 라는 경우 있거든요. 당연히 기다리셔야죠. 그렇게 늦지 않는다면. 예, 그렇게 한 오픈 초기 당시에는 한 3개월까지는 꾸준히 30분 정상 수업에서 더, 그러니까 우리가 8시에 마무리해. 그러면 8시 30분까지는 자리를 지키고 앉아 계십시오. 전화가 안 올지라도 그냥 불 켜 있으며 상담 한번 내가 퇴근했는데 지금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부모님들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 정도 더 지연해서 선생님들, 원장님들은 자리를 지키시라는 것. 그 다음에는 3개월, 6개월 정도는 이제 현수막이 달릴 거예요. 그런데 이 6개월 지난다 이러면요. 6개월도 사실 길어요. 초기 오픈에서는 3개월 정도까지 하시고 떼십시오. 예, 선생님이 그 브랜딩이잖아요. 우리 땡땡이 무슨 교습소 오픈했어요. 뭐 입회 선물 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초중 대상입니다. 상담 어디입니다. 이렇게 연락처랑 기재해서 현수막을 걸잖아요. 이 현수막이 내 컨셉과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안 맞아요. 겨울방학 오면 겨울방학 걸 입혀줘야 되고 내년 봄 시즌에 입학 시즌에 또 입학 시즌 거 입혀줘야 돼요. 근데 이도 저도 다 자신 없다. 오픈할 때만 딱 걸었다. 그럴 때는 방학 되기 전에 띄십시오. 가위로 싹둑 잘라서 과감하게 접으십시오. 그 현수막은. 근데 꾸준히 오래 걸려 있어요. 비바람에 색도 바라고 태양 열에 글씨도 다 변질되고 이러고 어떤 건 또 찢어지기도 해요. 한쪽 귀퉁이가. 그럴 때는요. 절대로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런 현수막은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싹둑 자르세요. 그 누구나가 다 오지는 않지만 오다 가다 선생님의 얼굴이고 선생님 교실의 얼굴입니다. 현수막이. 예, 썬팅도 물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빛바랜 걸로 있으면 남들은 어떤 시선으로 보냐, 저 가기 싫은 거죠.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유통센터에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 있는 걸려있는 현수막도 한번 막 찢어지고 빛이 바래고 이러면 이미지가 일단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수막은 3개월 정도 됐을 때는 과감하게 교체하든지 아니면 자신 없을 때는 그냥 잘라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초기 오픈해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기록한 거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하신 대로 그 이상으로 잘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